안녕하세요. 꿈이 없는 청년 안재찬입니다. 저희들은 사회에서 꿈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들을 받아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을 하고 저희들은 장래희망이라는 칸에 그 꿈을 적어야 합니다. 저는 이때부터 꿈이 과학자였는데요. 과학자였던 이유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재밌게 읽고 있었던 만화책이 과학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Y라는 책이었는데 굉장히 내용도 재미있고 그걸 읽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이 과학자였습니다. 이 과학자라는 꿈을 안고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조금 한 단계 높은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학과에 가고 싶니? 저는 어디로 가야 되지 고민을 했어요. 대학이라는 게 당시엔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고요. 대학에 대한 로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이런 거짓말을 들으면서 살아오잖아요. 너 대학만 가면 연애도 하고 술도 마시고 놀 수 있으니까 일단 공부나 해라. 저는 이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요. 남중남고를 다니면서 그냥 공부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서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 가서 나는 연애를 해야겠다라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저희 지식인 분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느 학과를 갔을 때 여자 성비가 좀 적절한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생명과학이 그렇게 여성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꿈은 생명공학 연구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적이 좀 모자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낮은 원예생명공학과라는 곳에 진학을 하게 되고 1학년 때는 꿈꿔왔던 연애도 하고요. 그리고 술 마시면서 열심히 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기억하기도 싫은 군대에 1년 7개월간 잠시 다녀오고 나니까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너는 이제 어디에 취직할 거니? 조금 큰 질문처럼 다가왔습니다. 1년, 2년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요. 이제 앞으로 5년이 될 수도 제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똑똑하신 분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저희 학과 교수님이었는데요. 교수님, 저희 과에서 선배님들이 어디로 많이 취직을 하세요? 교수님이 우리 과 애들 공무원으로 되게 많이 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좀 알아보게 됐어요. 저는 굉장히 놀기를 좋아했고요. 그리고 엉덩이가 가벼운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그 길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선배한테 찾아가게 됩니다. 선배님, 저희 과 선배님들 중에 좀 더 다른 길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공기업이라는 길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좀 알아보니까 왠지 좀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았고 여러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대답은요, 공기업을 가겠습니다 가 됩니다. 공기업에 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시작하는데 대외활동이라는 걸 알아보게 되는데 이때 SK 루키라는 대외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제 삶의 목표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SK 루키는 사회적 가치를 가진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그런 대외활동인데요. 저희 팀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찾다가 시각장애인들의 패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옷의 색과 디자인 구분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분들은 어떻게 옷을 고르고 계실 것 같으세요? 시각장애인분들은 옷깃을 만지면서 아니면 단추를 만지면서 이게 어떤 옷이었지 계속 되새겨 보시기도 하고요. 면티 같은 경우에는 그 구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무채색의 옷을 선호하시고 오히려 정장이 편하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에게 패션을 다시 선물해 드리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방법은 간단하긴 한데요. NFC 태그라는 걸 이용을 해서요, 옷에 부착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서 옷에 핸드폰을 가져다 댔을 때 음성으로 옷에 대한 정보, 색이나 디자인에 대한 정보가 나오도록 하는 건데요. 지금은 실현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스펙을 위해서 시작한 활동이었는데 그 활동이 점점 커지게 되더라고요. 100만 원, 200만 원 단위로 받던 지원금이 1000단위로 넘어가게 되고 저희 활동에 기대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자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던 공기업을 계속 준비를 할지 커져버린 이 일을 맡을지요. 그래서 자신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공기업에 그러면 왜 가려고 했을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대답이었더라고요. 그럴싸한 대답을 하고 싶었고요. 있어 보이고 안정된 직장을 말하고 싶었고요. 그렇게 해서 설정된 제 직업이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목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표에 맞춰서 제가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달리 해보기로 했습니다. 꼭 목표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건가? 내 꿈은 공란일 순 없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잠시 한번 비워둬 보기로 했습니다. 그 꿈의 란을 비워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자. 지금 해보고 싶은 일, 재미있는 일을 한번 좀 더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진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무거운 짐을 하나 덜어버리게 돼서요. 그래서 작년부터 미뤄왔던 시각장애인분들과 함께 패션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서 저번 주에
펀딩을 하게 됐고요. 좀 더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여러 가지 일을 도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번 주에는 2020 소셜벤처 경연대회에 나가서 발표를 마치고 돌아온 상태고요. 저희는 살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습니다. 너의 꿈은 뭐고 목표는 뭐야? 항상 대답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확고한 대답을 해야지 있어 보이는 사람이고 자기 뜻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카페에 가서도요, 옆에 사람이 너 뭐 먹을 거야? 라고 물어봐 놓고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고 이야기하면은 고민을 하다가 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고 대답을 하곤 하잖아요. 꿈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는 데서도 저희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너 뭐 할 거야? 라는 질문에 빠르게 대답을 하고 싶고 있어 보이고 싶기 때문에 저희는 어쩌면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평범한 대답만을 하고 살았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저는 지금 꿈이 없는 청년이고요. 아직까지 꿈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꿈에 대한 고민은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빨리 설정해야 돼서 내 꿈이 아닌 길로 가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빈칸으로 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경험들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나서 그 길로 목표를 삼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을 때 그때 내 꿈은 뭐다, 나는 이게 되고 싶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꿈을 찾기 위해 아직은 꿈이 없는 청년 안재찬이었습니다.